이제 오늘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의 겸손입니다 뉴스공장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당대표 후보들 뭐 다 차례로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후보의 그 겸공 발언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굉장한 선방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저를 지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이 타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직, 뭐 국회의원, 방송 패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대 0이지 않습니까? 저를 옹호해주는 방송 패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에서 더블 스코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해보나 마나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밑바닥 민심은 자발적 권리당원들은 정청래더라고요. 마치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재가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니까 굉장히 나 충청권에서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의원들도 다 지금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지 않냐. 이 와중에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방송 패널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충청에 대해서 전망은 사실 예측은 정청래 후보가 박빙 우세 아니면 뭐 두 후보가 박빙 이 정도로 예측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 이 정도면 이 정도 차이로 진 거면 선방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이에요, 저거는? 아니 뭐 이제 그 앞뒤가 다른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캠프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제 어떤 전략 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뭐 충청도에서는 뭐 한 그래도 2자리로 이기지 않을까? 진짜 두 자리요? 그러면 핵심이에요? 그럼요. 거긴 몇 명 없기 때문에 다 핵심이에요. 몇 명 없어. 그래가지고 또 캠프가 없기 때문에 사실 통화할 시간도 많아요. 전화하면 무조건 바로 받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메시지 이제 정리한 것도 보내주고 너무 친절해. 네. 그런 거 따지면 김민석 캠프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너무 불친절해. 정신을 차려 정신들. 저 사람 귀한 줄 알아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취재에 친절하게 응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충청도 고향이고, 내가 그랬어요. 뭐 고향이면 뭐 송영길은 전남에서 태어나서 뭐 광주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건 다 자기 표, 송영길 표겠네. 서울표는 뭐 다 김민석 표겠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도 씨를 많이 뿌려놨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조직 얘기가 정청래 후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까지 당 대표를 했고 사무처를 틀어지고 있었잖아요. 조직 사무부총장이 자기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조직이 김민석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정청래 후보의 입에서 나올 만한 메시지인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마무리하면. 그래서 뭐 이긴다며 하니까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요? 네. 다른 얘기를 해요. 일단 도심에서는 정청래가 우세하고 지구에서는 김민석. 그래서 자기 할 말을 계속 하더라고. 이게 준비한 거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많이 빠졌더라, 꺾였더라. 맞아요. 그게 이제 좀 저런 토론회나 인터뷰에서도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하는 게 약자의 서사이냐 아니면 진짜 지고 있는 사람의 하는 말이냐 아니면 역전승을 대비한 그런 서사를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의도적인 것이냐. 네. 뭐 어떤 전략이냐. 저도 비슷하게 들었었던 거죠. 2자리 이상 승리를 장담을 했던 것 같고, 반대로 김민석 캠프 쪽에서는 한 자리로 틀어 막아야 된다. 한 자리로만 틀어 막으면 이거 충분히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갖고 왔는데, 충청에서 승리를 해버렸고 김민석 캠프가. 부산에서는 크게 질 거니까 구승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안핑이어갖고 구승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산에서 지더라도 호남에서 역전할 수 있어. 부산에서 2자리만 안 나오면 돼 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박빙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판사의 분석에서 조금 불리하다는 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거랑 별개로 멘트나 그 프레임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은 게 계속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노무현 정신과 가장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전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게 그 여당의 비협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본인이 1년 동안 해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정말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조직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전임 당대표, 직전 당대표였잖아요. 조직을 굴릴 수 있었고 공천으로 사람들을 줄 수 있었고 특보를 얼마나 많이 임명했습니까? 네. 그런데 조직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또 거짓말 중 하나고 개파 정치 안 하겠다. 1인 1표하면 개파 정치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날짜 생년월일에 따라갖고 바꾼다. 그게 개파 정치고 18번 방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까지 팀 지금 16명. 최고위원 선거 그 토론회 보면 서로 핑퐁해갖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개파 정치하고 있는 것도 그쪽 팀인 것 같고 또 지키겠다라고 해놓고 정권은 짧다. 원팀이라고 했고 내가 그 이재명 정부를 잘 지지하겠다 했는데 국정 그 입법 수행률 27% 말하는 것마다 다 반박이 가능해갖고 이거는 진짜 이번에 정말 과거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병폐의 저는 집약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그거에 더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 개표 전날 7%포인트 정도 밀릴 수 있다. 내가 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은 야 이거 완전히 엄살이다 생각을 했대요. 본인은 7%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거라는 말을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긴장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싸움 하고 있잖아.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저만 정청래 대표 후보에 대해서 실제 높아요. 국민의힘 그나마 지지층에서. 조금 그 다 정청래 탓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 답글 중에 도대체 국민의힘은 왜 정청래를 지지하는 거야? 뭐 이런 답글 주셨는데 뭐 아주 명확하죠. 사실 뭐 숨기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돼야 이 민주당이 이념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네. 중도 진영으로의 외연 확장이 불가능하다. 지금 뭐 김문석 후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보수의 일부까지 우리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중도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불안하죠. 위기가. 쟤네들이 집권 세력이고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근데 중도 보수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안 되는데 뭐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그 밀려서 가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한 30% 지지 이것만 똘똘 뭉쳐있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잡아야 이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중도로 가는 걸 잡아 당길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네. 그래야 우리가 좀 맞서 싸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 2대1로 3대1로 다구리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뭐 맞는 것도 좀 안 돼 보이고. 정광재 잘한다. 지금 응원 댓글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신데 솔직히 얘기해도 제가 돼요. 이 자리에 류이재명으로 앉아 있지만 사실 저는 어디 가든 보수 성향 평론가로 얘기를 합니다. 우파 성향의 가치를 제가 자유주의나 이런 걸 주장하는데요. 저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반은 이제 농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슬퍼요. 저는 사실 이게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우파 세력이 잘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해석적 오판입니다. 그 정청래가 되면 장동혁이 더 큽니다. 저쪽에 이제 그걸 대깔꼬마니처럼 강성에는 강성으로 맞서야 한다는 네.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이 사라지면 보수적 가치가 좋아집니까? 저는 제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중도 우파적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편이 뭘 먹고 정권을 잡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편 이기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이재명 안 되는 거에 박수 치잖아요. 저는 짜증나는 거는 보수 진영이 이재명이 중도 우파 클릭을 할 때 우클릭을 할 때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파적 가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좀 더 시장주의가 확장이 되고 자꾸 이제 저런 이념적인 또 민주당이 또 확정이 되면 또 규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정치학 전공했죠. 네. 그 책으로 배웠네 정치를. 보니까 나도 밖에서 봤을 땐 그런 줄 알았거든. 저 안에서 있었어요 저도. 맞아요. 12년 있었습니다. 그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좀 다르더라고. 더 그러니까. 내부에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아마. 보좌관 10년 했어요 저도. 그랬나? 어쨌든 저는 그래도 제가 이 말씀 광주형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그 보수 정당 내에서 그리고 친한계든 이준석계든 그래도 이제 개혁 변화를 말하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가치가 실현된 세상을 만들까입니다. 좀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막 10대 몇 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본인 탓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자기가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고 그 대형 특정 유튜브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언론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패널들이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나가는 그 대형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과만 소통을 했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밖에 나가나요? 나가면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과만 자기가 소통을 해갖고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하거나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런 연이 없어도 제가 지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양두구역적인 앞과 뒤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비판은 어떻게 안 합니까? 다 본인이 자초한 건데 이제 와서 PJ 코스프레를 해봐야 오히려 저는 밉상 이미지만 가져가서 선호 투표조에서는 이게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가면 벗고 솔직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념정당 갈 거다. 우리 확실하게 갈 거다. 나는 조국혁 신당이랑 합당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 좌클릭 심하게 할 거다. 라고 해서 우리 5060 만족시켜줄 거다. 이러면 저희는 나랑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저쪽은 나랑 가는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겠는데 계속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김어준 씨에 대해 너무 얘기를 안 했네요. 방금 저 영상을 보고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씨가요? 약간 너무 심드렁하고요. 아니 받아주진 않더라도 좀 분위기는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 게스트고 손님으로 왔으면 너무 안 해주고 변화한 거죠. 그냥 뭐 다 불과 내려놓은 한두 달 상황이에요. 사이에 어.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해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그 자포자기 심정인가? 느낌이 자포자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딱 그 시선에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배팅했는데 네가 지금 이 마당에 가져온 전략이라는 게 정신승리밖에 없냐? 약간 이런 저 허탈감이 엄청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도 뭐 요즘 세상에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도 나름의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독자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직원들과 시스템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핵심은 김어준 씨 방송이든 큰 방송이 현역 의원들이 막 서로 나오려고 하는 게 사실 큰 힘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이제 그들이 눈치 보면서 만약 안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본인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비즈니스와 명성에 금이 가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또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저는 오늘 정청래 후보가 겸공에서 뭐 다른 말은 다 이제 본인의 주장이니까 주장으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 얘기는 이게 사리에 맞나 싶은 게 정청래 후보가 의원들도 이제 패널 얘기하면서 다 김민석 후보 편이다. 물량 공세, 언론의 미안해 편파성 뭐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의원들은 김민석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플래카드로 내걸고 있다. 그 전당원 100% 투표 건 의원들 진짜 선관위에 신고를 했대요. 그 의원들은. 네. 아니 그런데 지금 팀 정청래 일원 중 하나인 이성윤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일 때 네. 개혁 당대표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네. 자기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문정복 최고위원 그 2016 당대표 방에 있다가 그 언론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최고위원 사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퇴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그 저런 식의 캠페인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때려 맞는다라는 거를 옆에서 느끼게 해야지 그게 힘이 생기는 거지. 본인 스스로 나 때려 맞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보수 방송 가가지고 보수 패널들한테 제가 두드러 맞고 하면 그거 불쌍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당내 선거예요. 그리고 뭐 모두의 뭐 그 투표합시다 뭐 그런 얘기들 그 슬로건 잘 정하지 그랬어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청래 후보도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정말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총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뭘 잘할 수 있겠냐? 지금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몰려있는 이 상황을 본인이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냥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서울의 시민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왜 졌냐고요.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서울시장 다시 선거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컨텐츠를 내면은 달리 볼 겁니다. 저는 그게 훨씬 파격적이라고 봐요. 근데 자꾸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뭐랄까 좀 선동적인 얘기로는 저는 판 바꾸기 어렵다고. 그리고 국회의원 나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없다. 나를 여론이나 패널들이 너무 편파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치인의 능력 아닌가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 그리고 나와 소통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나의 의견을 설득하게 해서 나의 편을 들어주게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정치인의 능력인데 지금 사실 어떤 걸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편을 못 만드는 어떻게 보면 설득력 없는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에요. 그걸로는 사실은 소구력이 없죠. 당대표가 될 사람인데 앞으로 언론도 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의원들도 그립감이 없어요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 저는 사실상 이거는 쥐지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석규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정청래 후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현과 이인재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을 해서 등치시키고 있거든요. 이 노무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을 사실 함부로 갖다 쓰기 힘든 일이잖아요. 정치인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후단협 논란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로 각인시키는 건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청래 후보가 저렇게 하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특히 그냥 슬쩍 봐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등치가 안 되고 하나갑 권노갑 그분들로 등치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동교동계 지금은 저는 충정로계라고 새로 이름을 붙이는 건데 김어준 씨가 있는 그 구주류 기득권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자꾸 왜 스스로를 바람으로 얘기하는지 듣는 사람 민망하고 아니 더워 죽겠는데 아니잖아요. 전혀 바람을 못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신청 한마디. 김민석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가능해요? 그런 구도가 먹히는 구도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45%라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먹히지 않았다면 45%전 물론 당선은 김민석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청래 후보의 저력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 호남하고 서울 경기 이런 데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으로부터 얻는 득표율은 이거보다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1순위 투표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후보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이런 전술을 쓰는 거겠죠.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 김민석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핸디캡이 김민석 후보가 당시 2002년에 했었던 행보 그거에 집중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정 부분 전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먹히지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먹힐 만한 사람들은 이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고 사실 정청래 후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사실 마포에서만 출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험지로 자기가 가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말씀하신 대로 선당우사 한다고 뭐 그때 봉익임선대 사건 때 당을 위해서 뭘 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자기 정치하겠다고 버텼고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가를 위해서 자기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비전을 제시하거나 새로 개혁 아젠다를 던질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선택을 하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했던 정치인 아니면 아젠다를 미래를 제시한 정치인과는 본인이 가장 거리가 먼데 계속 노무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노사모부터 시작해서 그 지지자들이 과연 이걸 좋게 볼까? 과연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에 노무현 대통령을 저 사람이 참칭하는 걸 좋게 볼까? 오히려 기존 지지층도 슬슬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노사모 티셔츠를 제작해서 그 입는 그런 전략도 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노사모를 소환을 한 게 노사모는 지금 해체가 됐지 않아요? 해체가 됐죠. 해산이 2009년인가. 노사모를 아마 노사모가 그때 해산을 하면서 이런 입장도 지금 나온 입장도 밝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사모 개인의 노사모를 그 거론을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다. 노사모 전체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선거운동에까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정청래 후보가 마치 본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치시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공감이 안 돼요. 일단 전혀 동떨어진 느낌이고, 두 번째로 이제 노사모는 해체가 됐지만 이 노무현 재단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1,200명 정도는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정청래 후보 측이 이 과거에 노사모
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과거에 뭐 김민석 후보가 후단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상당히 어필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뭐 그 정청래 후보의 뭐 후원회장을 뭐 이해찬 전 총리의 김정호 배우자께서 네. 하신 거에 대해서도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네. 근데 이해찬과 배우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김민석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긴 해요. 가끔이 아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정청래 후보가 돼도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손발 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막상 정청래가 되면 뭐 같이 손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선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보다 확실히 김민석이 돼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정서적인 감정 터치하려고 하면 저는 안 그러니까 맞다고 전형적인 그 686, 786 세대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감정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감정선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영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위선들이 이제 10년, 20년 쌓여 있어서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정적인 접근이 오히려 반감만 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노사모 옛날 그 노사모 그 상징 노란색과 그 글씨 그 요걸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인천 현장에서 현장 판매도 할 거다 이렇게 공지가 돼 있는 거 보면 인천 이제 합동연설에 여기서 이제 입고 우리 만나자 실제 이제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노사모 티셔츠 입은 분들이 몇 분이 됐든 단체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를 하는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될까? 저는 반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댓글 보니까 반감이 많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 원하는 어느 정도 김민석 후보가 이 2002년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소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그 정서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지금 뭐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노사모가 이제 2019년에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뭐 단톡방 분위기만 보면 아니 우리 저 그 댓글 분위기만 채팅창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 대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략을 아니, 새로 짜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정치인 홍보로 그렇죠. 나름 일가를 이뤘던 입장에서 그럼. 저는 감정을 건드리고 하는 일을 제가 했는데 지금 저분들이 하는 그 전략이 너무 게을러요. 이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이 너무 1차원적이고 너무 그 단순하고 보통은 이런 감정적 동요는 한 3쿠션 거쳐야 됩니다. 정신 차려보니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지. 울어 저 사건 나쁜 놈이야 네. 이렇게 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 아. 홍보도 아니죠.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의 그 소위 과거에 관련해서 저는 부산 연설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라이터 오래 했지만 아주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자기 연민으로 소화하지 않는 지금 다 정청래 후보 자기 연민이잖아요. 모두가 나를 공격해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나를 공격했던 당신들의 네. 비판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락에 갑니다 이 순간에. 근데 그 나락을 극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고 아니면 남 탓을 하고. 근데 그 모든 비판들이 나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사를 바라봐 줘야지. 끊임없이 너 옛날에 배신했잖아. 의리 없잖아. 이건 너무 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호응이 없고 바람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다른 게 이게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하고 그냥 1대1 구도라고 하면은 많이 집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까지 모조리 나와가지고 완전히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오롯이 차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것도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서 이거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명. 그래서 확실한 타겟 하나만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재명을 잘 서포트할 것인가, 그래도 누가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다시 이주제로 돌아와서 저는 노란 티셔츠 입고 있는 분들이 전대에 꼭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당대회 분명히- 기간 동안에는 저 말고 뭐 이지은 대변인 누구 한 명을 좀 앉혀놓고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 롤을 해주신다는 거를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정청래 후보가 나를 뭐 이렇게 지지하는 후보 패널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말할까 말까 하다 말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팀 정청래는 그들만의 채널에서 활동을 하는 그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 정청래와 가까우신 분들은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토론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정청래 후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패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하고 같이 다 엉켜서 공격도 당하고 공격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TV조선 안 나가고 조선일보하고 안 나가고 오직 딴지일보만 가는 거 거기에 전 답이 있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지은 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저 유튜브에서 보안수 사건으로 저랑 토론 딱 하고 원래 고정으로 계속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하고 바로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 카운터 파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그 이제 보안수 사건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유튜브에 나와갖고 싸울 사람이 없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본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불쇼나 이런 데서 나와갖고 매번 4연봉이었나요? 그렇게 그 상대방과 토론하거나 그 대중이 봤을 때는 정말 납득이 어려운 논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그 진영이 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분들이 참 실력 없어 안 나온 거 때문에 우리 광재형한테 미안해한다는 게 그러니까. 짜증나네. 고마워야지. 그러지 마요. 아니 이제 그 할게요. 당대표 선거 그만 얘기하고 네. 보안 수사권 폐지한 거